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주택시장은 다소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인데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4제곱미터 규모로 올 초까지 1억 원 안팎의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달 초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오피스텔을 사서 그 가격, 자산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그런 기대마저도 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오피스텔 매매 가격 하락세는 올해 들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광주 지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1.36% 떨어졌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 연속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광주 오피스텔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46%로 부산이나 대구, 울산, 세종 등 다른 대도시보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월세 가격 하락폭은 0.25%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초 한 달에 500건이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 2월 126건에 그쳤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아파트 중심의 규제 완화로 인해 투자 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시장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오피스텔 매매가 하락세 속에 금융당국이 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기로 하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소매 유통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지역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7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위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대내외 경기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 온라인 중심의 플랫폼 거래 확대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인 RBSI는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에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77억 원을 들여 진출로를 만들었지만 사고 위험 때문에 개통도 못한 지산 IC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아예 폐쇄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진출로를 살리기로 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교통난 해소 등을 목적으로 77억 원을 들여 광주 제2순환도로의 지산동 인근 구간에 설치한 지산 IC. 하지만 보통 도로와 달리 진출로가 왼쪽에 있고 터널과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모의 실험에서도 사고 위험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 진출로보다는 지금 현재 지산 IC의 위치가 부적절한 게 더 큰 문제더라. 폐쇄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40억 원 넘게 들인 조선대 연결도로 역시 무용지물이 될 판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지산 IC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왼쪽에 설치됐던 진출로는 흙을 쌓고 옹벽을 세우는 등 높이를 더 높여 일반 차로로 바꿉니다. 새로운 진출로는 오른쪽에 두고 구분 경사로인 램프 형태로 진출도로를 새로 만들어 조선대 연결도로와 잇습니다. 사고 유발 요인이었던 터널과 진출로 사이의 짧은 이격거리는 18m에서 200m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되는 시설은 먼저 소태동 방향인 이쪽 하행선에만 설치되는데 2025년 4월 개통이 목표입니다. 예상 공사비는 49억 원, 기존 시설을 80% 이상 재이용합니다. 폐쇄된 시설의 대부분을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암동 방향인 상행선에도 비슷한 형태의 진입로가 필요한데 토지 보상비 때문에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 만큼 공사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산 IC 도로 개설 사업 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감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고형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영광군이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고형 연료 제품 사용 허가 불처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상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앞서 영광군은 영광 열병합발전 주식회사가 낸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주민 반대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고 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손실을 우선시한 결정에 유감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국가산단 내 동호안 부지는 제철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 보니 신산업 분야 투자가 막혀 있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규모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가장 바다 쪽에 위치한 동호안입니다. 부두 안쪽에 호수인데 철강 관련 투자가 이루어질 때 순차적으로 매립해 산업용지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1989년 개발계획 당시부터 철강 관련 업종으로만 부지 용도가 제한되다 보니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등 이른바 신산업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포스코는 신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고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선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광양을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규제 혁신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게 되자 포스코는 10년 내에 9,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4조 4천억 이상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3조 6천억. 규제 완화로 광양시 역시 미래 전략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과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는 광양 국가산단 방문에 이어 광주 전남 수출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열악한 지역 의료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을 다룬 KBS 다큐인사이드 코드블루가 유튜브 조회수 84만 회를 넘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밤 KBS 1TV에서 방송된 이번 다큐는 우리나라 대표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에서 위급한 환자들이 밤낮 없이 몰려드는 등 심정지 환자 발생 응급 코드인 코드블루 상황에 매일 직면하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유튜브에는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개선을 요구하고 의료진을 응원하는 댓글 1,700여 개가 달렸습니다.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전남 22개 시군 장애인과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 표창과 인재 육성 장학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는 어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 학생은 방학만 되면 민간 교육에만 의존해야 했다며 장애 학생이 방학 동안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범학교 한 곳을 운영할 예산이 마련됐지만 학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시범학교 선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시범학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제18회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 순천 팔마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축전에는 전남 지역 60살 이상 생활체육 동호인 2천여 명과 경북 지역 동호인 90여 명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궁도 등 9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지만 오늘은 마치 6월의 초여름 같은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순천 16도 안팎, 구례 13.2도로 평년 기온을 4에서 8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기온이 가장 높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해안과 인접한 교량은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짧아질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전남 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이슬비도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온화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화순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양과 곡성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8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3도, 영암과 강진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찬 공기가 다소 유입되면서 모레는 초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고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